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결국 중국 부동산 부실의 출발점이 되었던 헝다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를 2년 전전긍긍하다가 미국 법원에 챕터 15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파산 보호 신청인데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와 소송에 대해서 보호 좀 해달라는 규정이죠. 이건 한마디로 헝다그룹 자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결국 채무 변제를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인데 더 이상 정상화는 어렵다는 수순으로 가는 상당히 악재를 내포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헝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부동산 1위 그룹인 비구이 위안으로 불씨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중국 부동산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번져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보이죠. 긴급하게 자금 수여를 51조 정도를 했는데 이게 거의 태평양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수준. 중국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가 1경 배당이 되죠. 1경. 드러나 봤습니까? 1경. 51조 정도로 해결이 됐다면 진작이 됐겠죠. 지금 회사 자체가 돈이 돌지 않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서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는데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비관론이 나오기 충분하죠. 중국 경제 시스템에서 부동산이 물려있는 파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산업 구조를 바꿔보자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게 방치를 해놓고 그냥 국유화 수순으로 가면서 부동산 파이를 확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 쪽 위기를 상당히 배짜라식으로 해결할 수순으로 가면 당장 중국 부동산에 투자된 해외 자본들은 결국 계좌가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리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국 거대 부동산 회사에 판돈을 몰아넣은 세계 투자자들의 자본은 파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청산 대상에서 우선순위부터 밀리기 때문에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투자한 돈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푼도 못 받고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투자금도 물려 있을 건 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가 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기는 더욱 예상보다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자산 규모를 가지고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쪼개서 들어가느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익스포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완전 깜깜이 투자 형태라서 해외, 특히 중국 같은 부동산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버리면 그 투자금을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국민연금 부동산 투자 규모가 80% 이상 되는데 이 중 아시아 쪽이 20% 정도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과 투자처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에 물린 돈이 많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중국 부동산 부실의 시발점이 됐던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내면서 지금 부동산과 연계된 금융권도 엄청난 도미노식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중국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도 이 위기가 어떤 해법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풍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부동산 대출은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상태고요. 반백년 대출, 주담대 50년 상품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서 한 달 만에 1조 2천억 규모의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백년, 이거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금융노예가 되는 거고요. 아마 100년 주담대가 나오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대출 실행을 시켜버리는 정말 출생과 더불어서 차주가 되는 어이없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금감원이 이런 50년 주담대 종합점검에 나서겠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지금 가계대출이 1068조,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820조 정도가 되는데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깊이 건너왔다는 생각 먼저 들죠. 아무튼 가처분 소득보다 빚이 더 많아져 버리는, 배보다 배꼽이 큰 금융위기가 이건 내부적인 자체 가계부채 위험과 동시에 외부적인 부동산 위기 여파가 쌍으로 파생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골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연일 집값 오른다고 반등 소식만 전하던 보도 내용도 어찌어찌 슬쩍 보합세 보도를 흘리고 있어요. 강남권 회복세. 그러나 호재성 요인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붙인 건 앞으로 하락세를 예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래 현장은 약세장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하향세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발 부동산 파산 신청 소식으로 개포, 과천, 판교, 위례가 전에도 꾸준히 약세 현상을 이어가면서 집값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40평대 최고가 39억 7천에서 36억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직전가에서도 하락세, 고점 대비 4억 가까이 빠지고 있죠. 반포 쪽 집값이 원래 미친 집값 행진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장이 이달 말에 시작이 되는 레미안 원밸리 34평 고점 45억 거래에서 37억 거래도 나왔어요. 신고가 운운했지만 거의 8억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고요. 입주장이라 분양권 거래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쪽으로 가보면 개포 우성 8차 30평 최고가 25억에서 19억 거래가 이번 달에 나왔네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거의 6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포동 DH 퍼스티아 아이파크 신축이죠. 올해 말 입주 예정입니다. 33평 최고가 30억에서 27억 거래, 3억 정도 빠지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저 24억 거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고점 19억 대비 15억 정도 거래가 나왔고요. 대략 4억 정도 가까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네요. 직전 거래가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반포, 개포 쪽 아파트 시세 반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낙폭도 좀 큰 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비강남권에서 낙폭이 아주 큰 거래가 나왔죠. 바로 동작구 보람의 이편한 세상 33평 최고가 13억 8천에서 8억 거래가 나와서 5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작구가 흔들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비교적 단가가 현실적인 곳 노도강 6억대 거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찍었던 곳이죠. 노원구 양지 대림 2차 최고가 12억 1천만 원에서 8억 6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직전가 대비 2억 빠지고 고점 대비 4억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 최고가 9억 1천만 원 선에서 7억 2천 거래가 나왔네요. 직거래이지만 정상거래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과천으로 가보면 과천 푸르주 서밋 24평 최고가 17억 4천에서 14억 6천 거래가 나왔고요. 과천 반등이 회자가 되곤 했는데 다시 14억 박스권 안에 갇힌 느낌이 들고요. 3억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위례 쪽은 굉장히 심각한 거래가 나왔죠.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39평 고점 18억 대비 8억 5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12억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10억에서 6억까지 빠지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쪽으로 가보면 30평대 13억 최고가에서 9억 7천 거래 10억 이하의 매매가가 나왔네요. 광교가 조정을 많이 받다가 상승세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막상 실거래 현황에서는 거의 미동이 없는 9억에서 10억 사이, 그것도 4억 정도 고점 대비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교 중 S클래스, 여기는 전통적인 조정장을 받는 곳이었죠. 고점 18억 대비 13억 거래, 5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천, 위례, 판교가 상당히 그 볼륨이 큰 편입니다. 한 번에 확 빠지는 추세가 보이죠. 그렇다면 인천 쪽, 송도가 2022년 거의 지옥행 아니었습니까? 어떨까요? 이편한 세상 송도 최고점 10억 7천에서 5억으로 반토막 상황입니다. 살짝 6억대까지 올라서려다 다시 주저앉은 상황. 그리고 송도 마리나베이 33평 최고가 12억 4천에서 7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도 거의 6, 7억 선상에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5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대외 여건의 위기와 함께 집값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청약은 분양가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구축은 하반기는 일단 스톱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세게
파도가 몰아칠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중국 부동산 위기가 마침내 파산 보호 신청까지 오게 됐네요. 한국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주요 지역 집값 추이를 잘 살피시면서 로드맵을 짜시는 것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심상치 않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